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네, 지방선거가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는 전현직 시장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남춘 인천시장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선 이미 4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남춘 인천시장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현지 국회의원들의 출마설이 돌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박 시장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박 시장은 대선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6일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선에서 인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득표한 점을 들어 수소와 바이오, 항공, MRO 등 인천 미래 산업의 기틀을 닦은 점 등을 인천 시민들이 평가해줬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인천시가 준비한 공약이 다르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하는 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는 문제, 이런 그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거의 그 GTX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 D노선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우리 시민들의 바람대로 많이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지금 뭐 그 아젠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선 치열한 당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직 시장 2명이 탈환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시장을 역임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박남춘 시장과 리턴 매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 전 시장은 21일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잃어버린 지난 4년을 되찾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인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인천시 재정 정상화와 인천발 KTX 건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등 민선 6기 재임 시절 추진 성과를 강조하며 재선을 통해 시민행복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영종 국제도시와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뉴 홍콩시티 건설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인천에서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한중 해저 터널입니다. 341km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버티게 됩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2번의 시장을 지낸 안상수 전 시장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6일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과거 재임 시절 송도와 영종, 청라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기틀을 다졌다면 이제 원도심을 발전시킬 차례라며 원도심 개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또 주요 공약으로 1,000만 원대 아파트 10만 호 공급과 산업단지 고도화, GTX DE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재창조를 통해 인천의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와 발맞추어서 송도, 영종도, 청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전현직 시장 3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삼선 출신 이학재 전 국회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전 의원은 유정복 전 시장과 박남춘 시장의 무능과 태만으로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기한이 2, 3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전현직 시장에게 6일 지방선거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인천 시민들께 사과하고 인천 발전을 위해 깨끗하게 용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저 이학재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의 자존심과 환경 주권을 찾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심재돈 동구 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심 위원장은 지난 1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천은 쏠림도시, 멈춤도시, 막힌 도시로 진단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인천 100조 플랜으로 인천을 부자도시 인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전 당대표와 미추홀 구의원을 지낸 문영미 전 인천시당 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네, 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각 지역의 교육감도 뽑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교육감 후보군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자신만의 장점과 공약을 앞세워 예비 후보로 등록했거나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인천시 교육감 후보군을 북인천방송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시 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모두 6명입니다.
진보 진영의 도성훈 현 인천시 교육감과 중도의 서정호 전 인천시 의원, 보수의 이대영 인천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최계훈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허운 전 인천 하이텍 고등학교 교장과 박승란 전 인천 숭이초등학교 교장 등입니다. 우선 진보 진영입니다. 현직인 도성훈 교육감은 진보 진영 내에서 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고보선 인천교육과학정보원장과 임병구 성남중학교 교장, 성기신 배움의 공동체 대표 등 3명 모두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유일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 교육감은 지난해 1월부터 앞으로 남은 1년으로는 부족하다며 일찍이 재선 도전을 시사한 바 있고 인천 교육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한다며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도 진영입니다. 서정호 전 인천시 의원이 지난해 4월 출마의 뜻을 내비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최근에는 시의원 자리도 사퇴했습니다. 서정호 전 시의원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는 소통을 넘어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합리적, 실용적 행동하는 젊은 교육감이 필요하다며 기본에 충실한 인천교육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진영입니다. 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현재까지 여러 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으로는 이대영 회장과 최계훈 명예교수, 허운 전 교장과 박승란 전 교장 등 4명입니다. 이대영 회장은 지난 8년 동안 전교조 세력과 결탁한 진보 교육감들은 전국 학력 체어이라는 모멸감과 뇌물수수죄나 교장 공모제 시험지 유출 사건 등으로 커다란 박탈감을 안겼다며 교육감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최계훈 명예교수 역시 인천시 교육청 교장 공모제 문제 유출 사건 같은 도교육감과 전교조의 부도덕성과 학력 수준의 하향 평준화, 지역 간 교육 격차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확고한 개혁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대영 회장과 최계훈 교수는 올바른 교육 사랑 실천 운동본부와 인천미래교육연대에서 각각 보수 단일화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허운 전 교장과 박승란 전 교장은 독자 노선을 택해 현재 예비 후보까지 등록한 상태입니다. 허 전 교장은 미래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교육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인천교육의 쇄신과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박 전 교장은 역대 인천교육감의 부정과 부패로 망가진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이 인천 발전의 토대가 돼야 한다는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허 전 교장과 박 전 교장 역시 최종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최종 단일화 결과는 4월 중순 이후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70여일을 앞둔 지금 인천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남동구청장 선거에선 현직인 이강호 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전현직 시구의원을 비롯한 여러 지역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내 예선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최초로 진보정당 구청장을 배출한 남동구. 이후 2014년엔 보수정권인 당시 새누리당 구청장이, 직전 선거인 2018년엔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남동구민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3.5%포인트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현직인 이강호 청장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남동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구청장까지 지내며 두루 정치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점이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시의원들도 남동구청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박인동 의원. 제6대와 7대 남동구 의원을 지낸 뒤 제8대 인천시 의원으로 당선되며 탄탄한 지역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이병래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제8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문병인 전 인천경제청 정책특별보좌관도 지난 1월 퇴임 후 남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미 3명이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강석봉 예비후보는 4대와 5대 인천시 의원을 지내고 남동구 생활체육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종필 예비후보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낸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조직본부 특보로 활동했습니다. 박종우 예비후보는 제7대 인천시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청소년 인천광역시연맹 부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유정복 전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현재 배준영 의원의 보좌관을 맡고 있는 박종효 씨도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신동섭 남동구 의원은 현재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에선 최승원 전 구의원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군의 발걸음은 앞으로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처럼 지방선거일이 점차 다가오고 출마자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이 정해지지 않아 논란입니다. 대선으로 국회 정개특위가 일정을 미루기도 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야 합의가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선거구 획정안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위원 정수와 선거구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국회 정개특위가 12월에 선거구를 정했어야 했는데 대선으로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입니다. 22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야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지방선거 준비 과정이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결정지으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연대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등 입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주민들이 생활정치에 참여하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고 이 선거구는 최소한으로 하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한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다당제 도입을 목표로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보여 진행이 더디게 되자 시민단체들은 다당제를 위해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때 의회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 또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에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 2명에서 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지만 사실상 4인 이상 선거구는 없습니다. 2인 이상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사실상 거대 양당들이 독점해온 상황에서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지방선거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구 성남역부터 공항철도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있는 노선으로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인데요. 청라에서 구로까지는 40분대, 강남까지도 환승 없이 7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2007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 15년 만입니다. 7호선 연장선은 서구 성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총 길이 10.77km로 정거장 7곳이 새로 조성됩니다. 청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7호선 연장 사업에는 사업비 1조 5,7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라 연장선은 기존 공항철도와 도시철도 7호선을 이어내며 서울과 인천을 보다 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제3연륙교와 더불어 청라 국제도시와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7호선 청라 연장선은 2027년에 개통될 예정인데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라에서 구로까지는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강남 논현역까지도 환승 없이 77분 내에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청라에서 서울 홍대 입구를 잇는 2호선 청라 연장 사업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시는 2호선 청라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의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 최적 대안을 마련해 또 한 번의 이음을 서구 주민 여러분께 선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확충으로 구도심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경제 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시흥시는 지난 2014년부터 백옷 신도시와 인천 송도를 연결하는 백옷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리건설 공사가 습지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사업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반발한 시흥시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인천 지역 환경단체가 시흥시의 행위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시흥 백옷 신도시와 인천 송도 신도시를 잇는 백옷대교 건설 사업.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사업비 1,904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옷대교가 지나가는 송도 갯벌은 습지 보호 지역이자 2014년 국제협약에 따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의 필수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 한강유역 환경청은 백옷대교 건설이 습지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검토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에 한강유역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흥시는 일부 습지가 훼손되는 건 알지만 백옷대교가 생기면 기존 아암대로 교통정체 해소에 따른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습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각수를 줄였을 뿐 아니라 실제 교각이 놓이는 부분은 약 50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지역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도 습지 보호지역, 람사르 습지 보전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한강유역 환경청의 재검토 결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면서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법상 습지 보호지역에선 도로 건설 등의 개발 행위가 금지돼 있고 더 이상 보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그리고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시흥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이 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어겨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시흥시는 행정심판을 취소를 하고 인천시는 현재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송도 람사르 습지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백옷대교 예정구역 일부는 국가도시공원 예정지와도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다리 건설 행위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시흥시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보통 3개월, 길면 최대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백옷대교를 둘러싼 갈등 속에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는 남동구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원 용지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주와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이 일대 665만 제곱미터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예정지안에는 그린벨트와 준공업지역 약 40만 제곱미터가 포함돼 있는데 인천시가 최근 해당 지역을 공원 용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2040 인천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안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토지주와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사유재산의 공원 지정을 강행한다는 이유에서인데 시의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토지주나 공장이나 뭐 이런 사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는 의견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요. 잘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그분들도 이제 생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반대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또 그분들의 현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중 준공업 지역은 지난해 한 개발업체가 물류센터 입주를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이 지역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참 교통 영향 평가도 완료가 됐고 또 물류센터 허가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고 맞죠?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그 회사와 관계를 정립해서 2040에 담을 수 있을지 이것도 아주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확정된 2040 도시 기본계획상에 해당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이 이미 포함돼 있어 하부 계획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말로 이미 결정 고시된 도시 기본 계획 상태에서 물류센터를 포함한 그 상부 그린벨트까지 공원으로 이미 이제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보상법에서 정한 범위를 최대한 수용해 상인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 끝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2040 인천시 공원 녹지 계획안에 동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토지주와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체 부지 확보와 보상 등 생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교육청을 상대로 한 인천시의회 교육학예 질문에선 영종 하늘오고 신설과 중구 원도심 송도중 이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영종과 송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하늘5고등학교 부지. 지난 1월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위치를 하늘도시에서 미단시티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천시의회 교육질문에선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늘5고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도달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또 부가적으로 시설 공동 활용 방안이나 학교 위치 조정 이런 것들이 함께 제시가 되면서 탈락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 하늘고의 설립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꼭 추진하셔야 하고 세 번이나 부결된 것은 그래도 교육관님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꼭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송도나 청라는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가 있는데 인천공항이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영종의 경우 국제학교가 한 곳도 없는 상황. 박 의원은 국제학교 추진위원회도 있고 투자 의향이 있는 외국학교 법인도 있다며 영종국제학교 설립도 주문했습니다. 중구 원도심 송도중학교 송도 이전도 논의됐습니다. 원도심 인구 감소로 이 학교 졸업생 수는 2010년 893명에서 올해 3월 234명으로 659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가운데 건물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무리하게 학교 이전의 전제 조건으로 36학급 규모를 제시하는 것은 송도 신도시 내 중학교 부족 신속한 해결이나 여유교실 과다로 인한 건물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법인 측에서 제출한 이전 계획은 신축 이전 후 다시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예상되는 심각한 과밀을 바로 해소할 수 없고
신축 이전 후 중축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음 분진, 학생 안전 문제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화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도 논의됐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교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2024년 완공 예정인 온수리 공동관사는 80세대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화군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 대응센터를 구축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감염병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감염병 대응센터는 오는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앞으로도 언제든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 찾아올 수 있는 만큼 비상사태에 대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강화군이 신속한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 대응센터를 구축합니다. 센터는 강화읍 남산리 현 보건소 옆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599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9억 원. 1층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음압진료실과 검체 채취실, 엑스레이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별도 출입 공간은 물론 환자 대기 공간도 마련됩니다. 2층에는 회의실을 포함한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사무 공간이 설치됩니다. 기존 강화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감염병 관리팀 직원 등 12명이 이곳에서 상시 근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결핵 등 기존 감염병 대응 업무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 검체를 할래도 지금 우왕좌왕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미래는 좀 더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이런 감염병 센터를 오늘 설립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화군 감염병 대응센터는 오는 7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현재 강화군에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3곳의 지정호흡기 클리닉에서만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지만 감염병 대응센터가 건립되면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진로 검사와 진로 상담, 진로 체험 등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진로 진학 종합 플랫폼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바로 인천 사이버 진로 교육원인데요.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스마트 패드를 조작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다른 교실에선 가상 공간에서의 체험이 한창입니다. 놀이와 같은 수업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달 초에 정식 개원한 인천 사이버 진로 교육원. 전국 최초의 진로 진학 종합 플랫폼으로 온라인으로 진로 검사, 진로 상담, 진로 체험 등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또 학교 가는 것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움도 이어가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겠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인 맞춤형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회사에서의 개인형 직무 체험과 VR 기반 미래 직업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 진학, 직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인천 사이버 진로 교육원은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해 시공간을 초월한 진로 경험을 제공하고 누구나 플랫폼과 컨텐츠에 접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아이들이 인천 사이버 진로 교육원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달 인천의 수출이 24% 증가했습니다.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중고차, 의약품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는 2월 인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증가한 39.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2월 인천의 수입도 29.9% 증가한 46.8억 달러로 14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7.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의 수출은 반도체, 중고차, 의약품, 철강판 등이 이끌었습니다. 인천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58.3% 증가했고 자동차 수출도 중동,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중고차 수출 확대로 7.1% 증가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 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의약품 수출도 바이오시밀러 등 면역 물품 수출 증가와 호주, 대만으로의 백신 수출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고 철강판 수출 또한 글로벌 수요와 수출 단가 상승으로 7.3% 증가했습니다. 반면 건설 광산기계 수출의 경우 주요 수출 대상국인 벨기에, 중국, 영국 등으로의 수출이 줄어 전체적으로 18.8%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인천의 5대 수출 대상국 중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대만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상위 5대 수출 대상국별 핵심 수출 품목으로는 중국, 베트남, 대만은 반도체, 미국은 자동차, 일본은 의약품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는 인천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수출 산업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오미크론 확산세가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교역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적절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본격적인 봄 농사를 앞두고 파종을 준비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파종하기 전에 농경지의 토양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가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토양 검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농가입니다.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파종을 하기 전에 토양 시료를 채취합니다. 땅의 영양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를 통해 양분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적당한 비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양 검증을 함으로써 수확량도 늘고 저한테 검정적인 금액도 저한테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매년 토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너무 적어도 맛이 없으니까 적정 수준이 돼야지만 당도가 좀 올라가고.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검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취한 시료는 토양 산도와 유기물, 인산, 칼륨 등 다양한 항목의 검사가 이뤄집니다. 검사를 의뢰한 농가들은 2, 3주 후에 토양 검정 결과와 시비 처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양 검정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도 낮출 수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땅의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집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아니면 다음 작물 심기 전에 퇴비나 비료를 뿌리기 전에 토양 양분 상태를 토양 검정을 통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토양 검정. 토양 검정 서비스는 연중 무료로 제공되며 검사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슬기로운 교통생활 시간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이제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오면 운전자를 괴롭히는 춘곤증 역시 함께 찾아오는데요.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7배나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담은 사고 영상과 함께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졸음운전 예방법을 살펴봅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나들목 부근. 도로공사 때문에 서행하는 차량들 뒤쪽으로 화물차가 달려오더니 그대로 승용차를 밀어버립니다. 피해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는데요. 이 사고로 총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고입니다. 터널 내 서행하는 차량들 뒤쪽으로 갑자기 25톤 화물차가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터널 안은 뿌연 연기와 함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엄청난 사고의 원인은 바로 졸음 운전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만 14대, 무려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이번엔 2018년 김천 분기점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오른쪽 창원 방향을 보면 화물차 한 대가 보이더니 갑자기 표지판으로 직진하고 결국 크게 전복되고 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바로 졸음 운전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졸음운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의한 치사율보다 약 7배 정도가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물차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차하는 사고로 앞에 있는 차량 제동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차량들과의 부딪힘이 커 대형 사고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오면 운전자를 괴롭히는 춘곤증이 따라오게 마련인데요.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약 30%는 졸음운전으로 발생하는 만큼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쉬어가기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에도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소와 졸음쉼터 안내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피곤하고 갈 길이 멀더라도 졸음이 온다면 근처 졸음 쉼터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가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사업용 화물차에는 졸음운전을 막고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2시간 운전 시 반드시 15분 이상은 쉬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만큼 화물차의 휴가 시간 준수, 졸음운전 예방은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오랜 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 잠이 올 수 있기에 운전하는 환경에 대해 신경 쓰고 차 안에 맑은 공기가 돌도록 정기적으로 환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또 졸음 방지를 위해 잠시 휴게소에서 쉬어가며 스트레칭을 해 몸의 뻐근함을 풀어주고 졸음 방지용 껌을 씹거나 물을 마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피곤할 땐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졸음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자 사람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은 휴식인데요. 내가 만약 졸음이 온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시고 근처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졸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꾸벅 졸다가 잊을 수 없는 대형 사고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졸음이 몰려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입니다. 오늘은 청계천 소상공인들의 손에서 태어난 힘과 지혜를 기록한 전시와 다가올 봄, 시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새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붕어빵 틀에서 인공위성까지를 담당한 학예연구사 박현민입니다.
청계천 박물관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역사를 조사 연구하고 그 성과를 전시로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 전시도 2020년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지역을 조사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에서는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첨단 시제품까지 모든 제품이 가능한데요. 먼저 겨울이면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붕어빵. 현재에도 붕어빵을 만드는 틀은 가정용 작은 팬에서 대량 생산용 자동화 시스템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청계천에서 붕어빵 틀을 만드는 과정과 실제 제작한 붕어빵 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청계천에서는 어느 청년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어 우주로 날아갈 수 있었는데요. 바로 송호준 작가의 인공위성 OSSI-1이었습니다. 이 인공위성은 1kg 이하의 정육 면체인데 이 정육 면체를 떠받치는 기둥과 면을 이루는 판인 알루미늄 합금의 정밀 가공을 청계천 정밀집에서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전시를 통해 서울의 한 역사로 남은 청계천의 기계공구상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우리미술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전시 다시 온은요, 온이라는 글자에서 아실 수 있듯이 그 따뜻할 온자를 써서 새롭게 맞이하는 따뜻한 봄의 계절에 시민분들을 맞이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혹은 영어 온자를 써서 스위치를 켜듯이 어떤 새로운 알림, 이런 신소장 작품들로 주민분들을 같이 새롭게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다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는 세 번째 봄입니다. 네. 그러나 올봄 역시 마음대로 꽃 구경을 하지도 또 나들이에 나서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길 우리 모두의 바람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 봄과 같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